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보가 정말 많더라고요. 주민센터의 소소한 혜택부터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까지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다 흩어져 있어서 뭘 어떻게 챙겨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나한테 필요한 알짜 정보, 이걸 골라내는 게 숙제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특히 2026년부터 크게 바뀌는 내용을 포함해서요. 지금 당장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을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혜택이 청취자분께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몰라서 놓치고 있던 혜택들 지금부터 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일상에서 바로 챙길 수 있는 작지만 아주 쏠쏠한 혜택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카드 포인트 이야기입니다. 한 자료를 보니까 매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사라지는 포인트가 무려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돈 관리 철저하기로 소문난 한 연예인조차 자기 계좌에 수백만 원어치 포인트가 잠자고 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공짜 돈이 아니고요. 우리가 물건값에 포함해서 이미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거거든요. 당연히 찾아야 할 내 돈이고 내 권리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게 좀 귀찮거나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시는데 사실 정부가 이걸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 시스템 이름이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이거 맞죠? 근데 전문가님 설명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비회원 조회라는 버튼을 찾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자녀에게 부탁할 때 뭐라고 설명하면 가장 쉬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녀분께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검색해서 메뉴에 나오는 사이트 들어가면 돼. 회원가입 필요 없고 비회원 조회로 내 휴대폰 인증 한 번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카드 포인트가 다 뜬다더라. 거기서 계좌 입금 신청까지 한 번에 해줘. 이렇게요. 복잡한 설명 없이 핵심만 딱 전달하는 거죠. 아, 그렇게 순서대로 딱 짚어주면 훨씬 수월하겠네요. 그럼 포인트 확인하고 그 계좌 입금 신청 버튼만 누르면 바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네, 수수료 한 푼 없이 즉시 입금됩니다. 정말 1초 만에 띵동하고 입금 문자가 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함정요? 네, 한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현대카드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에서 조회를 해도 포인트가 0원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현대카드만 쓰는 사람은 정부 시스템에서 조회를 하면 그냥 0원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와, 나는 포인트가 없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이 정말 많겠는데요. 이건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바로 그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현대카드의 그 독특한 M포인트라는 단위를 못 읽는 것뿐입니다. 이건 현대카드 앱에 직접 들어가셔서 M포인트를 H코인이라는 현금성 포인트로 먼저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 후에 다시 통합조회 시스템에 들어가면 마법처럼 숨어있던 돈이 나타나는 거죠. 아, 과정이 조금 더 번거롭군요. 전환 비율도 1.5대 1이라서 15,000포인트를 바꿔야 현금 1만 원이 되니까 조금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소멸될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현대카드 사용자께서는 이 과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숨은 돈 찾기 외에도 각 주민센터에서만 제공하는 재미있는 혜택들도 있거든요. 다 쓴 건전지를 새 곳으로 바꿔주거나 우유팩을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것처럼요. 이런 건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방문 전에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일상 속 혜택들을 챙겼으니 이제 좀 더 규모가 큰 것들을 살펴보죠. 어르신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돈,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소득하고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많아서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숫자를 그냥 읽어드리면 듣는 분들이 바로 잊어버리실 거예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생각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한 달에 한 230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약 7만 6천 원 정도 버시면 기준을 살짝 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버시는 경우엔 월 365만 원 정도가 기준선이고요. 아, 그렇게 하루 단위로 생각하니까 훨씬 와닿네요. 재산 기준은 어떤가요? 특히 자가용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그 차 때문에 아쉽게 탈락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하지만 이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이 넘는 차가 있으면 받기 어려운데요. 이걸 쉽게 생각하면 내 차가 소나타 신차 가격 정도 되면 한번 확인해 봐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받으시거나 국민연금을 월 한 52만 원 정도 넘게 받으셔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여전히 간단하지는 않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2026년에 시작된다군요.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개선. 자료를 읽어보면서도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어르신들의 속을 태웠던 문제입니다. 기존에는요, 생계급여를 받는, 그러니까 형편이 더 어려운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여서 실제 받는 총액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에서 한 손으로 주고 다른 손으로 뺏어가는 셈이었죠. 아니, 그건 정말 황당한데요.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서로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2026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는 거죠?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인상분, 약 5만 원 정도는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소득으로 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없는 1인 가구 어르신이 기존에는 두 가지를 합쳐서 총 76만 원 정도를 받았다면 2026년부터는 약 87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실질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니까 정말 큰 변화입니다.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도 자료에 쭉 나열되어 있던데요. 임플란트, 보청기 지원, 독감 예방접종 무료, 치매 조기 검진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혜택들도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숨겨진 조건들이 꽤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지원은 평생 2개까지인 건 많이들 아시지만 1단계 시술 후에 병원을 옮기면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세요. 반드시 한 병원에서 시술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도 청력 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그런 세부 조건들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면 정말 억울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출한 의료비가 또 다른 혜택으로 이어진다고요?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이건 어르신들께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께서 작년에 쓰신 병원비나 약값, 카드 사용 내역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 동의해 두는 겁니다. 얘야, 내가 작년에 병원비 쓴 거 있으니 홈택스 들어와서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해라. 내가 승인해 줄게.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수십만 원의 연말정산 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든든한 연금과 의료 혜택에 더해서 삶에 활력을 주는 교통, 문화 혜택도 빼놓을 수 없죠. 지하철 무료 이용은 다들 잘 아실 텐데 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교통비 절약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이 지하철 무료 혜택 덕분에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반경이 평균 30%나 넓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교통비 몇천 원을 아끼는 걸 넘어서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면서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KTX 30% 할인이나 고궁 국립박물관 무료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아마 많은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일 주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자료를 보니까 월세 5만 원에 식사까지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더군요. 월세 5만 원이라니 정말 꿈 같은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은데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실제로 경쟁률이 높은 곳은 정말 높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2020년에 이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는 겁니다. 경기 구리, 파주 등에는 집이 있는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실버스테이가, 시흥, 성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새로 들어섭니다.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조건도 완화되었다고요. 앞서 기초연금 이야기할 때처럼 차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입주 기준이었던 차량 가액이 3,708만 원에서 4,563만 원으로 크게 상향됐습니다.
이제 웬만한 중형차, 예를 들어 신형 소나타나 그랜저 초기 모델을 소유하고 계셔도 차를 팔 필요 없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고요. 전남 장성의 한 복지주택은 건물 안에 목욕탕, 물리치료실까지 갖추고 식사를 1-2천 원에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천국으로 불린다고 하니 정말 솔깃하네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막막하실 텐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창구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자격이 되는지 모의 계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집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이사 후에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전세금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례를 봤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입신고는요, 단순히 저 이사 왔어요 라고 알리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법적 보호막, 즉 대항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대항력,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법률 용어라 그런지 딱 와닿지가 않네요. 물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나 이 집에 돈 내고 사는 정당한 세입자야.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든 계약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나를 못 쫓아내. 이렇게 세상에 외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힘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다음 날 0시요? 당일이 아니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깜빡하고 다음 날로 미뤘다고 가정해보죠. 그 사이에 나쁜 마음을 먹은 집주인이 제가 이사 온 바로 그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버리면 저는 법적으로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나중에 집이 잘못됐을 때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하루 차이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니 정말 아찔하네요. 제 지인 한 분도 이 전입신고를 이사 다음 날 깜빡하고 미루셨다가 그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바람에 보증금 전부를 날릴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한 거주불명 상태가 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기초연금, 건강보험 같은 모든 복지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은 짐 정리가 아니라 전입신고라는 점, 5만 원짜리 과태료를 아끼는 게 아니라 내 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생펴봤네요. 잠자고 있던 카드 포인트부터 노후의 버팀목인 연금, 건강과 주거 문제까지. 듣고 보니까 핵심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권리는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룬 모든 정보의 바탕에는 정확한 주소지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면 청취자분께서 어디에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한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서류상 주소뿐만 아니라 전기 사용량 같은 빅데이터까지 활용해서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가 데이터를 통해 나를 더 잘 보게 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국가가 나를 올바르게 보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올바르게 보도록 만든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이제는 단순히 혜택을 신청하는 것을 넘어서 전입신고나 소득신고처럼 나의 공식적인 정보를 스스로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평생 일궈온 나의 삶에 대한 존중과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곳 말이죠? 주민등록상 주소지랑 정확히 일치하시나요? 이 간단한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의 핵심입니다.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정보 안내 책자, 또 뉴스기사 스크랩 같은 걸 보니까요. 공통된 메시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주소지라는 게 단순한 거주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재산과 복지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몰라서 놓쳤던 각종 정보 혜택들. 이걸 숨겨진 자산이란 관점에서 한번 찾아볼 거고요. 아, 숨겨진 자산이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모든 자산을 단 한 번의 실수로 날려버릴 수 있는 전입신고라는 안전장치. 이게 왜 중요한지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자산 포트폴리오에 플러스를 더해줄 잠자는 내 돈 깨우기부터 시작해보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동네 주민센터 홍보물이 참 눈에 띄던데요. 뭐 폐건전지를 새건전지로, 우유팩을 화장지로 바꿔준다는 거. 이거 정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혜택이네요. 그쵸. 이걸 경제방송 관점에서 보면요. 제로 리스크 고수익 투자입니다. 제로 리스크요? 네, 어차피 버릴 쓰레기를 가져가서 생필품으로 바꾸는 거니까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하루에 대여섯 장 무료 프린트나 팩스 이용, 드릴이나 망치 같은 공구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은 작아 보여도 1년 단위로 모으면 이게 무시 못할 생활비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공구 같은 건 1년에 한두 번 쓰자고 사기엔 정말 아까운데 참 현명한 정책이네요. 근데 이 홍보물 아래에 작은 글씨로 지자체별로 상회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핵심이겠군요. 아, 정확합니다. 바로 정보의 중요성이죠.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찾아가기 전에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화, 이걸로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얻어간다는 경제 원칙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소소한 혜택들을 챙겼으니 이제 좀 더 규모가 큰 자산, 바로 나이대별 맞춤형 복지 혜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특히 40, 50대 중년층을 위한 지원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관련 자료를 여러 개 보내주셨어요. 네, 100세 시대의 중년은 이제 더 이상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제2의 경력을 설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개인의 인적 자본에 국가가 투자해주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직업훈련 교육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니까요. 경력 전환이나 기술 향상을 위한 최고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자산을 지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만 40세부터 무료 건강검진, 치매 조기검진이 가능하고 50세 이상 경력자를 위한 신중년 공공일자리 같은 제도도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뭐랄까 사회적 경험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르신들, 즉 만 65세 이상을 위한 종합 혜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은 노후자산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소득, 의료, 생활지원 이렇게 세 가지 기둥으로 나눌 수 있죠. 네. 가장 중요한 소득 기둥은 단연 기초연금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40만 원 가까이 지급된다고 나와 있네요. 와, 부부라면 거의 80만 원인데 이 정도면 노후 생활비에 정말 큰 보탬이 되는 그야말로 황금 아래 낳는 거업이군요. 그렇죠. 여기에 노인 일자리 활동비까지 더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요. 또 혹시 거동이 불편해서 장기 요양 등급이라도 받게 되시면 월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으니까요. 이건 사실상 간병 비용이라는 큰 지출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지원도 만만치 않던데요. 임플란트, 보청기 지원부터 백내장,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까지.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 부담을 국가가 상당 부분 덜어주는 거네요. 네. 매년 독감이나 폐렴 무료 예방접종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생활지원 혜택도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여주죠. 지하철 무료, KTX 30% 할인, 이런 교통비 절감은 병원 방문이나 사회활동의 문턱을 확 낮춰줍니다. 이런 혜택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건강을 지키고 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하나의 유기적인 복지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이 모든 혜택은 대부분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신청주의 원칙.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 정말 명심해야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65세가 넘는다고 자동으로 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정부 지침서를 보면 그 탈락 기준이 꽤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보면서 좀 헷갈렸는데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월급이나 연금만 뜻하는 게 아니죠? 네, 그게 핵심 함정입니다. 정부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독특한 계산법을 쓰는데요. 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집,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전부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은 적게 받아도 비싼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하고 계시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훌쩍 넘어 탈락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연금 생활자인데도 좋은 차를 몰거나 통장에 현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공무원 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도 제외 대상이고요. 정말 꼼꼼하게 내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신청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자동은 없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기준에 맞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행동 자체가 내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챙길 수 있는 혜택들을 쭉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단 하나의 서류 처리, 이사 후 전입신고를 잇는 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보내주신 법률 분석 자료에 14일의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바로 그 이야기죠? 맞습니다. 법에서 정한 이사 후 14일은 단순한 행정기한이 아닙니다. 내 재산, 특히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인 대항력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시간, 즉 골든타임인 거죠. 대항력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입신고는 내 보증금에 내 이름을 새겨넣는 행위입니다. 이걸 해야 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이 돈은 내 것이니 누구도 손댈 수 없다고 세상에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 이름표를 붙이는 거군요. 오늘 80대 할머니 사례가 바로 그것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군요. 평생 모은 1억 원 전세금으로 이사하셨는데 네, 그 기사를 보면 타임라인이 정말 가슴 아프게 정리되어 있죠. 할머니가 이사한 날이 5일, 그런데 바쁘고 정신없어서 전입신고를 9일에 하셨어요. 악덕 집주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7일에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버린 겁니다. 아, 이틀 사이에 네, 법적으로는 은행의 저당권 설정일이 할머니의 대항력 발생일보다 빨랐기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할머니는 보증금을 한 푼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단 이틀의 차이가 평생의 자산을 앗아간 거죠. 와, 정말 까먹으면 과태료 5만 원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니네요. 5만 원으로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이죠. 진짜 무서운 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연쇄적인 불이익입니다. 계속 신고를 안 하면 국가 시스템에서 이 사람은 어디 사는지 알 수 없는 사람, 즉 거주불명자로 등록해버립니다. 거주불명자 등록,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그냥 주소지가 없는 상태 아닌가요? 그건 대한민국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투명인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투명인간이요? 네, 제가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주소지가 없다는 건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금융 및 복지 시스템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돼서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 있고요. 받고 있던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통장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이고 기존에 쓰던 금융거래까지 막힐 수 있어요. 과태료 5만 원은 이런 끔찍한 상황으로 가기 전에 국가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에 불과합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최근 정부가 주소지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2025년에는 대대적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기사도 보내주셨는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랄까 감시하려는 의도 같아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 불안감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료에 나온 정부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 그 목적이 감시가 아니라 정확한 복지 전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소가 정확해야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각지대의 이웃을 찾아낼 수 있고 반대로 자격 없이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을 막아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복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기초공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부 24 앱으로 비대면 조사를 한다는데 어르신들은 자칫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선 정부 24라는 공식 앱 알림을 통해 저 여기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응답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걸 놓치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네. 방문 조사원은 반드시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있고 보통은 동네 사정을 잘 아는 통장님과 함께 옵니다.
만약 혼자 와서 의심스럽다면 절대 문부터 열어주지 마시고요. 어느 주민센터 소속인지 물어본 뒤 직접 그곳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뭘까요? 무조건 피하거나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네, 내가 떳떳한데 왜 문을 열어줘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정 시스템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연락을 피하는 걸 보니 실제로 살지 않거나 무언가 숨기는 게 있구나 라고 오해해서 거주불명자 등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다면 당당하게 확인해 주시는 게 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위장 전입이죠. 자녀나 손주를 좋은 학교에 보내주려고 주소지를 빌려주는 걸 약간 가족을 돕는 좋은 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좋은 마음이 가족 전체를 범죄자로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위장 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 청약 단속 강화 기사가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예전처럼 사람이 일일이 탐문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빅데이터로 잡아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예를 들어 한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1년 내내 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거의 0에 가깝다? 아, 시스템이 바로 이상 신호로 감지합니다. 휴대폰 통신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교차 분석해서 실제 거주 여부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거죠. 이제는 거의 못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상상 이상으로 치명 흐름입니다.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순간 당첨은 즉시 취소됩니다. 계약금을 냈든 중도금을 냈든 상관없어요. 와, 더 무서운 건 그 이유입니다. 향후 10년간 모든 종류의 주택 청약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녀의 내 집 마련 꿈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10년짜리 족쇄를 채워주는 셈이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네요.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논의를 3가지 행동 강령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서랍 속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거기에 적힌 주소와 내가 지금 발 딛고 사는 곳이 일치하는지 점검하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이사 가면 무조건 1순위로 하십시오. 산더미 같은 짐 정리보다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전입신고부터 하는 게 먼저입니다. 단 5분이 내 수천,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저렴한 부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국가의 연락을 피하지 마십시오. 정부기관에서 온 우편물이나 스마트폰 메시지는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내 권리나 의무에 대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모르는 것은 실수가 아니지만 모르고 지나친 결과는 온전히 나의 손해로 돌아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소라는 두 글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주소는 단순히 사는 곳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나를 잇는 신뢰의 약속이자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목소리 그 자체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각자의 주민등록증을 보며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서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확인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주소 위에 세워진 집만이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내가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국가 혜택, 공짜 돈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숨겨진 혜택들과 이 모든 걸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 하나의 절대 규칙에 대해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내 것이 될 수 있었던 수많은 지원들을 그냥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차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소소하지만 아주 쏠쏠한 혜택이 바로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다 쓴 건전지 모아가면 새 걸로 바꿔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교통비 혜택은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KTX나 SRT 같은 고속철도 요금을 무려 30%나 할인받을 수 있고 지하철은 아예 공짜잖아요? 이거 정말 삶의 질을 확 올려주는 혜택이죠. 와,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지원인데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들어보셨죠? 이걸로 새로운 걸 배우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나라에서 훈련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또 어떤 복지 혜택들이 숨어 있는지 그 선물 보따리를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죠?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기초연금부터 어르신들 임플란트 같은 굵직한 의료 혜택, 그리고 심지어 공구를 빌려주거나 병원에 같이 가주는 이런 세심한 도움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을 국가가 이렇게 챙겨주고 있었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혜택들, 이 모든 지원이 딱 하나, 아주 간단한 절차 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걸 놓치면 이 모든 게 그냥 그림의 떡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주소입니다. 네, 여러분이 살고 계신 바로 그 주소요. 국가가 이 사람이 여기 사는구나 하고 알아야 뭐라도 챙겨줄 수 있잖아요. 그 유일한 연결고리가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하고 나서 하는 전입신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 여기로 이사 왔어요 하고 알리는 뭐 그런 귀찮은 서류 작업이 아니에요. 내 권리를 딱 잠금 해제하고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뭐랄까 법적인 방패막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행위인 거죠. 근데 이 방패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바로 14일.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정말 생각보다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정확히 14일 안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해야만 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내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14일을 넘기면 공식적으로는 과태료 5만 원이 나와요. 에이, 5만 원 내면 되지 뭐 싶으시죠? 천만의 말씀, 진짜 대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평생을 아등바등 모은 내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한 80대 할머님께서 이사 후에 짐 정리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전입신고를 며칠 미루신 거예요. 그런데 딱 그 며칠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아버린 거죠.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할머니는 평생 모은 보증금 1억 원을 정말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며칠의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앗아간 거예요. 바로 이 대항력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이 집은 내 돈 내고 내가 사는 집이니까 집주인이 바뀌든 은행에 넘어가든 아무도 다 못 내쫓아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힘이 언제 생기느냐? 전입신고를 한 바로 다음 날 0시부터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 차이로 내 전 재산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소가 잘못되면 단순히 재산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에서 내가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연쇄 효과가 시작됩니다. 한 기자의 이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주소가 불분명해지는 순간 나는 국가에게 투명 인간이 되는 겁니다. 국가는 나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돕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던 기초연금이 뚝 끊기고 아플 때 정말 꼭 필요한 건강보험 혜택도 정지되어 심지어 은행 가서 통장 하나 만들고 카드 쓰는 기본적인 금융생활조차 막힐 수 있습니다. 결국엔 거주불명자라는 좀 무서운 이름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반대로 9.15 주소를 속이는 위장전입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녀 학교 때문에, 아파트 청약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 살지도 않는 곳에 주소를 두는 건 명백한 범죄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최대 3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라는 거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거든요. 지금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신을 지키는 3단계 행동계획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정부24에 켜서 내 주소 맞나 확인하기 1분도 안 걸립니다. 둘째, 만약 이사한다. 그럼 다른 짐 풀기 전에 무조건 주민센터부터 달려가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는 거, 이게 1순위예요. 마지막 셋째,
나라에서 오는 우편물이나 문자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다 나를 지키려고 국가가 보내는 신호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주소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의 평온한 노후와 소중한 재산, 그 모든 미래가 바로 그 주소 한 줄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